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음, 이 시간에는 마사지에 대해서 할 텐데요. 스포츠 마사지 교육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활 마사지 앤 기업 테이핑이라는 4월에 출간하게 되는 제 책을 기초자료로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는 치료의 수단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에게도 널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마사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지에 대해서 할 텐데요. 우리는 어디가 좀 아프면은 이렇게 막 주무르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는 수천 년 동안 재활과 이완을 목적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사지 기법들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는데요. 마사지의 좋은 역할 중에 하나가 조직의 유착 감소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충수염, 여러분 맹장염 잘 아시죠?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장염 수술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뭐 2주 후면 또 활동도 가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데 조직이 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잘라냈던 그 부분하고 피부하고 또 이쪽에 있는 나팔관하고 같이 유착이 되는 바람에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부분이 당기고 아프면서 결국은 몇 년 후에 다시 재수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근육의 이완 증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더 잘 되는 거 다 아시죠? 운동하기 전에 제대로 기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풀어주잖아요. 그것도 바로 근육의 이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마사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하나 혈액순환 증진입니다. 국소적인 혈액순환을 증진시킵니다. 마사지한 부분에 혈액이 잘 몰려서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몰리죠. 또 림프의 순환을 증가시켜줍니다. 또 이런 좋은 역할을 뿐만 아니라 또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한다거나 마사지 받다 보면 잠들죠. 예, 이런 역할들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고 또 근육 내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신경과 근육계의 흥분을 줄이기 위해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육 내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신경작용도 잘 되고 근육작용도 잘 되죠. 그런데 과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좀 전에 부교감신경계 말씀드렸는데요. 부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하나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즉 무의식적인 반응에도 관여해서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지 폐, 혈관, 위, 그 다음에 장, 간, 신장, 방광, 생식기, 눈의 동공이라든지 땀샘이라든지 침샘 소화샘 등 이런 내부기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이런데 신경망이 공급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인데 이게 그림처럼 하나의 내장기관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한 쌍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러면 심장이 막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하려면 막 뛰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운동도 하고 아니면 흥분을 가라앉힐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서로 이것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눈동자를 한번 봅시다.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눈동자가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면 축소가 되지요. 또 혈관 같은 경우는요,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면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잘 세게 돌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요.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같은 심장을 해서 짜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관이 커져 있기 때문에, 혈관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겠지요. 예, 이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쭉 내다보면 뭐 뇌신경 같은 경우 볼게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막 흥분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안정적으로 해서 졸음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심장의 리듬도 보면은 심박수가 증가한다거나, 네, 교감신경이 활동하면요. 또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면 심박수가 감소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잘 작동이 됐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마사지 어원입니다. 마사지는 그리스어로 문지르다 라는 뜻의 마스에서 유래해서 현재의 마사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마사지가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 한 형식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 이분에 의해서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마사지의 기능이 체계화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마사지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마사지의 기법은 크게 가압식 기법과 그 다음에 비가압식 마사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가압식 마사지 같은 경우는 즉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락 마사지, 두피 지압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타이 마사지, 발 마사지 등이 이 가압식 마사지에 해당이 되고요. 비가압식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스웨디시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그다음 림프 마사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가압식 마사지와 비가압식 마사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사지의 효과를 한번 볼 텐데요. 마사지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피로의 회복을 도우며 비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도 많이 쓰이죠. 자, 구체적으로 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신경계에 대한 효과입니다. 우리가 강한 마사지를 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런 강한 마사지가 경락 마사지 좀 되게 강하죠. 그러면 이런 강한 마사지 어떨까요? 강한 마사지는요, 지각신경을 진정시키고 또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율신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왠지 막 이렇게 세게 하면은 아프고 막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받고 나면 또 그 반면에 아프긴 했어도 개운하네 뭐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방향에 따라서 신경계를 더 흥분시키냐 아니면 좀 완화시킬 수 있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끝이나 발끝에서부터 마사지를 시작해서 심장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흥분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육계에 대한 효과입니다. 여러분 마사지는요 신체의 피부 및 근육 조직위에 적용되므로 여러 가지 강도의 마사지를 통해서 피하층의 세포를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문지르면 피부만 자극이 되겠지만 깊고 강하게 누른다면 근육층에도 자극이 되겠지요. 어쨌든 진동성 자극은 이렇게 두들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진동성 자극은 근육에 가해질 때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림처럼 그릇을 달고 와서 따뜻하게 달궈서 놓은 다음에 종을 치듯이 땅땡 치면 땡 하면서 그 울림에 의해서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진동성 자극은 근육에 가해질 때 처음에는 총체적 효과는 약해지지만 횟수의 증가에 따라서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다 이럴 때에는 강한 자극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약하지만 진동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한다면 같은 좀 가압식 마사지하고 효과를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근육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마사지는 순환을 개선해서 대사산물의 유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잖아요. 또 근육의 수축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근육계에 미치는 좋은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 감각계에 대한 효과인데요. 마사지는 신체의 표면을 가장 먼저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사진을 보면은 엄청 빨갛게 올라와 있죠. 마사지 바를 할 때 하는 오일의 알러지인지 아니면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해서 피부가 이렇게 발진 비슷하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피부 표면에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밑에 사진을 보시면 눌렀던 부분으로 이렇게 뻘겋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직접적인 피부 표면 자극으로 피부의 온도를 2에서 3도씨 정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마사지 하면 감각계에 대한 효과가 좋아지지요. 네, 잘못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마사지를 통한 체온 상승 효과는 오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외상성 운동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온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골격계에 대한 효과입니다. 우리가 관절장애 시 예를 들어서 골절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이 부러지고 나면 상당히 통증도 심하고 또 관절에 변화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기부스를 한다거나 압박을 해 놓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기부스를 풀고 나면 어떤가요? 근육도 말라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대편 다리는 그 힘을 못 쓰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치지 않은 쪽은 훨씬 더 긴장되어 있고 다친 쪽은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사지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사지는 반사적으로 방출되는 신경 자극에 의해서 긴장된 변화를 일으킨 근 조직에 적용이 되면서 관절의 활동이 대단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스포츠계에서나 아니면 의료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마사지는 관절의 영양 섭취를 개선하면서 관절의 연골 조직을 파손으로부터 예방하기도 하고 또 관절과 인대의 가동성이 커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장계에 대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아플 때 가스가 차거나 화장실을 가기 어려울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배를 만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복부 마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복부 마사지는 직접 복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또 복강 장기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특히나 대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변을 순조롭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효과가 있지요. 아이가 배가 아파서 끙끙댈 때 엄마가 우리 아이 배에 손을 얹고 쓱쓱 문질러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얼굴도 화색이 돌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는 그만큼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좋은 효과도 있고요. 또 신경계에 자극해서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의 연동운동과 소화액의 분비작용을 항진시키며 소화 흡수작용을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아파서 했을 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사지라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순환계에 대한 효과입니다. 말초혈관을 팽창시키는 마사지는요, 혈액이 내부기관에서 피부 표면과 근육층으로 향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또 피로
부산물인 젖산이 또 그 혈액을 통해서 다시 운송이 돼서 원활하게 되면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이런 역할 때문에 신진대사도 활발해지죠. 또한 산소 공급을 촉진해 주는데요. 여러분들 산소 공급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이런 호흡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세포의 호흡도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야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이 원활해져야 근육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산소 공급을 촉진해 주고요. 또 림프의 체액 교환을 가속화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영양소의 공급이라든지 호르몬의 공급이라든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마사지 준비입니다. 마사지 준비 중에서 마사지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환경이 한 몫을 차지하는데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마사지를 받더라도 좀 다르잖아요. 자, 그 마사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시술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이왕이면 탁 트인 공간보다는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밀폐된 공간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맨몸이 되어도 춥지 않을 정도의 22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마사지 시술대 같은 경우는 부상자의 몸이 누워서 다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길이와 폭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시술대의 높이도 좀 중요한데요. 너무 높으면 이렇게 처치자가 환자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잠깐 1, 2분 만지는 게 아니라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만져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섰을 때 대퇴부 중간 정도 높이의 베드 높이가 와야 되고요. 또 그 위에 환자가 눕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컸을 경우에는 키가 작으신 분들은 무릎에 가깝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또 침대는 너무 딱딱하지도 또 너무 푹신하지도 않는 것으로 선택하고요. 기름이라든지 오일을 사용한다든지 화장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방수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사지 준비 사항입니다. 마사지사는 체력 관리와 손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마사지를 하기 전에 환자를 만나기 전에 좀 몸을 좀 풀고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볍게 체온을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손이 거칠거나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마사지사는 손톱에 네일 아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지라 이런 것들은 빼시고요. 또 항상 청결하게 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사지사는 마사지 할 때 이제 부상자와 근접 접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입안을 청결하게 해서 구취를 제거해야 되고요. 또 손을 따뜻하게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마사지 중에 땀이 흐를 수 있으므로 땀을 닦아낼 수건과 갈증 해소용 음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마사지 시에 사용할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잖아요. 수건이라든지 마사지 오일이라든지 마사지 크림, 마사지 도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마사지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사지 시간은 국부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발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어디 팔이 좀 안 좋아서 했을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약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나 전신 마사지 같은 경우는 뭐 국부 다 합치니까 뭐 40분, 50분, 1시간 정도 하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신 마사지는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마사지 시기는 밤에 잠들기 전에 받으면 좋지만 요즘 뭐 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지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사지에도 우리가 다 좋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막 장점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크게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전염병에서부터 악성 종양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지금도 이제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염병은 격리시켜서 안정을 취해야 하므로 마사지를 금해야 됩니다. 또 전염의 위험이 제거되고 난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마사지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화농성 질환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붉고 또 사이사이에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걸 말합니다. 종기나 근염, 부스럼 같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세균이 다른 부위로 옮겨가지 않도록 마사지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 근염의 경우 초기 증상이 근육통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발생하는데요. 근육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피부 근염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열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근육 통증으로 오니까 아무것도 증상이 없고 하니까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이렇게 벌겋게 올라온다. 이럴 때는 중도에 멈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도 급성기에는 관절의 안정을 위해서 마사지를 할 수 없습니다. 관절염 부위를 제외하고 그러면 다른 부위의 마사지는 어떠냐 하실 때 신중히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초기 증상이 붓고 통증이 있는데 염증성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마티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급성기의 마사지는 정맥염이나 혈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사지를 하진 않지만 이제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온천욕과 병행해서 관절의 경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의사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정을 요하는 내과 질환입니다.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과 같이 안정이 필요할 때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출혈하기 쉬운 질병입니다. 신장염이라든지 당뇨병, 또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 등과 같이 혈관의 저항이 약한 질병은 강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또 한번 출혈이 일어나면 지혈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외상입니다. 외상이나 타박상이나 염좌 시 가볍게 문지르면 통증의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 조직이라든지 근육, 건, 인대 손상, 또 골절일 경우에는 손상 부위의 안정이 최우선이므로 마사지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뇌출혈 시에 촉진시키기 위해 하는 가벼운 마사지는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가 시술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발열입니다. 발열은 무언가 중대한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안정을 위해서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아홉 번째, 피부병입니다. 전염성 피부병은 절대 마사지를 금하고요. 비전염성 피부병도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열 번째, 악성 종양이나 암 같은 경우는요, 자극을 주면 오히려 더 빠르게 악화되므로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사지의 기원, 효과와 유효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마사지의 기본 술기에 대해서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